네, 우리가 이 전 시간에요. 제1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을 봤는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뭐 세 문제, 뭐 네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62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봅니다. 자,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등록되는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물론 등록되는 것은 소재나 그리고 좌표도 등록이 되고요. 또 소유자도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게 주요 내용이지만 지적공부에는 이것만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의 표시지만 그 이외에 뭐 소유자나 기타 사항들도 등록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이고, 그 토지의 표시의 등록 중에서 등록 방법과 관련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 방법을 보았으면, 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된다고 했는데, 지적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공부는 없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2장에서는요. 자,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공부에는 과연 어떠한 사항이 등록되느냐, 이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사항이 궁금하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지적공부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지적공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지적공부 전체를 다 뒤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등록되는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빨리 지적공부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각의 등록 사항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62페이지에서는. 자, 그러면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각의 등록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등록 사항은 66페이지 보시면은 공부별 등록사항이 있는데 66페이지 이 표 있죠. 자, 이 표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표에서 반드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본 강의 시간에는 지적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각의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 부분만 할 거예요. 나머지 내용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심화 강의 시간에 보충하기로 하고요. 지금 기본 강의 시간에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만 볼 겁니다. 자, 이것도요, 이 66페이지 이 표를요, 외우려고 하면은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내용은 자꾸 어떻습니까?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해를 통해서 다 이해하시고 정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들, 지적공부 종류별 등록 사항을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3페이지 보시면요, 지적공부의 종류가 먼저 나옵니다. 메뉴에 지적공부의 종류인데, 자, 지적공부에는요, 크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지적공부에는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대자라는 것은요, 큰 대가 아니라요, 그 전망대 할 때의 대자예요. 그래서 한눈에 전망대에 올라가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즉, 한눈에 알아볼 대자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그래서 대장이라고 해요. 그럼 대장은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대장에는요, 기본적으로 토지대장과 이제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일단 기본적인 장부로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대장은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문자나 숫자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문자나 숫자. 자, 문자나 숫자 형태로 기록돼 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부를 대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문자나 숫자로 써지기 때문에 이건 대장에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계예요, 경계. 경계는 선으로,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대장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지적공부의 종류에 따른 등록사항들을 보게 될 텐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요, 여기에 무엇이 등록되느냐,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모든 것이 다 등록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는 사항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대장에는 문자나 숫자로 기록하기 때문에요, 경계는 어떻습니까? 경계.
이 경계는요, 경계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에 등록될 수가 없어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요, 예, 그림을 만듭니다. 이게 도면이 되는 거죠, 도면. 도면을 만드는데 그 도면이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지적도라고 하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면을 우리는 임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개의 이제 도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면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등록되지를 않게 되겠죠.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제 먼저 하나 나왔죠.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는 등록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요,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 두 가지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만약에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요, 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냥 소유자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소유자도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가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 이 토지를 소유자가요, A, B, C, D 해가지고 총 2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보죠. 20명이. 공유하는 토지예요. 공유지라는 거죠. 공유지. 이게 공유지입니다. 자, 그럼 공유지면요, 소유자가 20명이 됩니다. 자, 20명이면요, 기본적으로 지적공부 대장은 과세장부이기 때문에 그 20명의 토지에 그 지분들이 있겠죠. 지분들에 맞춰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지분들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유자별 지분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다 기록하다 보면은 이 소유자들을 기록하다 보면은 지적공부가 토지대장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장, 세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은 등기부이고 우리 대장은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게 목적인데 부수적인 내용 때문에 토지대장이 두 장, 세 장 돼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그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바로 등록하면 되는데 두 사람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요, 이 두 사람 이상의 소유자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를 따로 뽑아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한 사람만 기록을 하고요, 두 사람 이상이면 이 소유자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빼온다는 거죠. 따로 빼가지고 따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지의 소유자들을 연명해 놓은, 그러니까 이어서 적어 놓은 장부라 그래서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 그래서 원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지적공부를 다시 만들어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빼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럼 공유지 연명부에는 뭘 기록하겠습니까? 그 소유자, 여러 명의 소유자와 그 지분, 과세를 위해서 지분을 기록하게 되겠죠. 소유자별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를 또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공유지가 아니면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공유지였을 때만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라고만 적는다면요, 이렇게만 적습니다. A 외, 20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A 외 19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고 싶으면요, 공유지 연명부를 보라라는 거죠. 보라.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한 사람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기록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 됐을 때 소유자별 지분이 따로 기록되지는 않겠죠. 그 소유자, 여러 사람의 소유자와 그 지분을 알고 싶으면 공유지연명부를 따로 빼서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묘지, 토지의 표시를 토지대장만으로 그냥 쉽게 보게 되고,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고 싶으면 따로 보고 싶은 사람만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유지연명부라는 대장이 하나 또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토지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요, 6층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자, 6층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 소유자는 A, 여기 소유자는 B, 여기 소유자는 C, D 이렇게 쭉 있겠죠.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이 있으면요, 이 건물의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의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텐데, 이때 토지 대장에는요, 이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소유자도 기록을 하고요. 자, 소유자를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몇 명이 됩니까? 만약에 여기가 6층 건물이면 소유자가요,
두 세대씩 있으면 12명이 또 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지권. 자, 대지권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이것도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들을 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적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6명이라 되는 거죠. 6명. 이 6명을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적다 보면은 또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이 있겠죠. 대지권. 그럼 대지권은요, A 101호하고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 사람들이요,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틀린다는 것은 이 토지의 소유권 비율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을 모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즉 토지대장에다 적으려고 하려면은 이 토지대장의 부피가 또 커지기 때문에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런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면요, 이 각각의 대지권 비율,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비율이 바로 대지권 비율이 될 테니까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자, 대지권 비율을 등록해 놓은 장부라 그래서 이것을 대지권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란 대지권을 등록하기 위한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요. 그 대지권의 그 비율들을 따로 여기다 적습니다. 이건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대장에 등록돼야 될 원래 소유자들을요. 대지권 등록부에 빼가지고 따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좀 간소화시키니까 좀 이렇게 날씬하게 만든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각 어떻습니까? 세대별 대지권 비율이 기록되겠죠. 자, 대지권 등록부를 기록하는 이유는 결국 그 소지에 대한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드는 거죠. 대지권 비율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대지권 비율은요, 여기 101호, 2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만 적어서는 이게 101호가 얼마 있는지, 301호가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지권 비율을 적을 때는 도대체 몇 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1호가요. 301호라고 해보죠.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뭐 100분의 10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다 100분의 10 이렇게 적으면서 100분의 10 적으면서 도대체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100분의 10이냐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01호를 또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럼 301호는요. 이 집합 건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301호라는 거죠. 301호가 대지권이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1호는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쭉 나열해서 적는다는 거죠. 자, 전유 부분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100분의 10 이렇게 적는데,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토지가 서초동 100번지에 있는 토지다라고 했을 때 서초동 100번지에 건물이 하나만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냥 전유 부분 표시하고 100분의 10 쓰면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동이 들어와 있으면요. 301호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러면은 이 301호하고 여기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301호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이 건물의 301호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이냐, 이 건물이냐, 그 건물 명칭이 나와야 되겠죠. 건물 명칭. 그래서 건물 명칭을 적은 다음에 이 건물이냐, 이 건물이냐, 건물 명칭을 적은 다음에 이 건물에 301호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건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마다 그 대지권 비율을 하나씩 계속 나열을 해 놓는다는 거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토지대장에다 적으려면 토지대장 부피가 커지니까요. 이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따로 장부를 마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대지권. 대지권은 따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다. 그러면 이때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요. 대지권 비율만 기록해서는 안 되고 어떤 건물에 몇 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꺼번에 적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세트가 되는 거죠.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유 부분 건물 표시도 기록하지 않는 거죠.
건물 명칭이나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바로 대지권비를 기록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도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는요, 자, 이것만 기록이 됐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301호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대장은 기본적으로요, 지적공부는 과세장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세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301호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과세합니까?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301호가 대지권 비율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과세해요?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 301호의 소유자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히 과세를 할 테니까요. 소유자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만약에 301호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갑이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301호를요.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이 혼자 100분의 10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3분의 1을 2분의 1, 을이 301호를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으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 토지의 대지권 비율은 다시 2분의 1이니까 100분의 5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100분의 5에 따라서 갑에게 과세를 하고 우리한테는 100분의 5로 따로따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과세 장부이기 때문에요. 소유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요. 그 소유자별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록을 해야 정확히 대지권 비율에 따른 과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요. 여기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소유자와 그 지분까지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책하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토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토지는 좌표를 구해놨어요. 좌표로. 굉장히 토지가 비싼 토지여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경계점에 대한 좌표를 구해놨습니다. 좌표가 4개면 이제 4개가 될 것이고요. 어떤 토지 같은 경우는 뭐 넓은 토지 같은 경우는 좌표가 뭐 20개도 될 수도 있고 30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좌표도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좌표가 20개, 30개 돼버리면요. 토지대장에 20개, 30개의 좌표를 적다 보면 토지대장에 또 어떻습니까? 한 장에 다 기록이 안 되니까 2장, 3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좌표는 경도와 위도를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요.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것이지 일반인은 봐봤자 별 의미를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좌표들을 토지대장에 기록해가지고 굉장히 토지대장을 복잡하고 또 여러 장으로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토지대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오히려 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이 좌표들은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뽑아가지고 좌표만을 기록하는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를 따로 기록해 놓은 장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뭘 기록하겠습니까? 좌표를 기록하겠죠. 좌표. 경계점 좌표가 기록이 됩니다. 좌표가.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를 기록하게 되면은 만약에 좌표가 4개면 어떻습니까? XY 해가지고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좌표를 4개를 기록하겠죠. 이렇게 4개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좌표가 어떻습니까? 좌표가 4개가 기록이 됐을 때는요. 그러면은 4개가 기록됐는데 과연 여기가 만약 여기가 10의 4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10의 4가 여기가 10의 4냐, 여기가 10의 4냐, 여기가 10의 4냐, 여기가 10의 4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표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이 토지 모양을 그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좌표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표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좌표를 표시하려고 했더니 이게 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막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것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일일이 좌표를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좌표를 기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좌표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기 선의 굴곡점인 경계점에다 직접 좌표를 기록하기보다는요. 이 좌표들의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1, 2, 3, 4. 10개면 10개까지, 10번까지, 30개면 30번까지 붙여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지 모양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 직접 좌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자, 1, 2, 3, 4 해가지고 이걸 부호라고 해요. 그 좌표 이제 부호가 되고요. 부호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여기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보기가 더 편한 것이죠. 직접 토지 모양에다 직접 좌표를 적는 것보다는 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좀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좌표를 적을 때는요, 좌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좌표에 번호를 붙여서 부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부호의 위치가 어딘지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을 부호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것을 부호도라고 합니다. 부호도. 자, 그래서 좌표를 나타낼 때는요, 부호와 부호도가 세트로 나와야지 정확하게 좌표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기록할 때는 부호와 어떻습니까? 부호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부호도가 세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세트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좌표를 빼오기 때문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따로 좌표가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좌표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부호와 부호도도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트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기록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기록되지 않는 것은, 자, 지족도 임야도가 나오기 때문에 경계가 빠져나오고요. 공유전명부에서 지번이 빠져나가고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면서 대지권이 빠져나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지면서 좌표가 빠져나가니까 장부가 하나 생길 때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는 빠져나가가지고 경계 지분, 대지권 좌표가 기록이 안 된다. 소유자는 기록이 되지만 이 네 가지는 기록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장부의 종류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등록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장부가 나오게 되는 필요에, 배경에 의해서요, 기록되는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자, 우리가 소유자가 기록되는 건 어디입니까? 소유자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는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기록을 해요. 자,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을 할 때는요, 세 가지가 세트로 기록이 돼요.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소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명이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을 해요. 주민번호. 이 세 가지를 세트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를 세트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다 어떻게 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에도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곳에 이제 소유자들이 기록되고, 소유자가 기록된다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된다는 걸 의미하네요. 자, 그러면은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단지 이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우리가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기록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요, 소유자를 기록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을.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갑한테 과세를 할 텐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과연 언제부터 소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과세가 틀려지죠. 7월 1일부터 소유했을 때하고 1월 1일부터 소유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를 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가지고요, 뭐까지 기록되느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경일을 한꺼번에 기록합니다. 변경일.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그 변경된 날을 기록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7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걸 기록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 과세를 위해서는 또 이게 또 기록이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느냐,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느냐, 상속을 통해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지죠. 양도세 아니면은 증여세, 상속세,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7월 1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과연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 원인도 적어야 되겠죠. 원인. 상속이냐, 증여냐, 매수냐. 이 두 가지도 추가해서 기록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과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것은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적는 것이 아니라 변경일, 변경원인이 한꺼번에 세트로 기록이 됩니다. 세트로. 자, 그러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변경일, 변경원인은요,
소유자가 기록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도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나머지에 소유자가 기록되지 않으면 변경일, 변경원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록되는 곳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이기 때문에 이 네 곳은 이것이 전체가 등록이 되고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것이 기록이 안 되고요. 그런데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되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 소유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않죠. 자, 지분은 어디와 어디만 기록됩니까?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만 지분이 기록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 이 장부가 있는지, 이걸 기록할 때는 왜 따라서 이것도 기록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한 번 듣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는 힘들겠지만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이해를 통해서요. 어디에 무엇이 등록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장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보다요, 문자와 숫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장에 포함을 시켜요. 물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도라고 해서 그림적인 것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수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지적공부의 종류하면요, 63페이지에 대장과 도면,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대장과 도면과는 구별되는 따로 등록을 해놨는데,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요, 대장의 일종으로 포함을 시켜버리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면에 두 가지가 있고 어떻습니까? 대장에 5가지가 있게 되겠죠. 대장 5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공부는 기본적으로 7개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표현해요. 종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가시적 지적공부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가 7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들을요, 지금은요, 다 전산화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100%는 안 됐지만 거의 다 전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가시적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요, 전산화 시켜놓은 지적공부가 있어요. 전산화 시켜놓은 것은 어떤 디스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돼요. 가시적 지적공부. 자, 불가시적 지적공부는요, 이 가시적 지적공부를요, 전산화 시켜놓은 지적공부입니다. 전산화 시켜놓은 지적공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 전산화 됐다는 거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자, 이것을 우리는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총 몇 가지가 돼요? 8가지가 되는 거죠. 지적공부는. 이 불가시적,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가 있게 됩니다. 8가지. 그런데 이 전산화된 지적공부는요, 가시적 지적공부를 그냥 전산화만 시켜놨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에 등록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알 필요 없고요. 가시적 지적공부, 이 7가지에 등록되는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정보를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은 알 필요 없고, 이것은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를 그대로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요, 이렇게 가시적 지적공부, 종이로 된 지적공부 7가지에 등록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 보시면요, 다시 읽어보면, 자, 지적공부란 63페이지 상단 보시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또는 도면을 말하고요. 그래서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가 있고, 도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총 지적공부는 8가지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시적 지적공부 이 7가지, 죄송합니다. 이 7가지죠. 자, 7가지의 그 종류와 각각의 등록사항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요, 지적공부의 보존 및 반출했는데, 이것은 지적공부 관련된 부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66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별 이제 본격적인 등록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요 내용은요,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심화 강의 시간에 볼 수도 있고요. 정리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67페이지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모두 등록되지만 이 네 가지가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각각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요. 자, 각각의 지적공부는 필요해서요. 필요한 만큼만 이런 게 등록되는데 좀 더 나아가 보면요. 자,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죠. 자, 모든 지적공부, 7가지 지적공부는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게 있어요. 7가지 지적공부다. 자, 지적공부는요, 지적공부에, 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면은 도대체 이 공유전명부가 도대체 몇 번지, 무슨 동 몇 번지의 공유전명부냐. 자, 무슨 동 몇 번지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무슨 동 몇 번지 토지대장이냐. 어떻습니까? 먼저 토지를 특정해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들이냐. 자, 우리가 토지의 특정은 어떻습니까?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특정되죠. 서초동 100번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지적공부에는 그 지적공부의 그 대상이 되는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소재와 지번이 모두 기록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공부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자, 지금 적어놨던 것은 필요한 만큼만 적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내용을 적었을 뿐이고요.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것들을 이제 적습니다. 자, 지적공부 7가지는 공통적으로 그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소재, 지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장 5가지요, 대장. 이 대장 5가지, 경계점 좌표 등록까지 포함해서 대장 5가지에는 대장에는 또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게 있어요. 소재, 지번 플러스요. 대장에는 이제 토지마다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면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토지가 100에 13번지다 그러면 100에 13번지 이렇게 적게 되겠죠. 자, 이것이 소재가 될 것이고 지번이 될 텐데요. 자, 요 내용을요, 이것을 전산화 시켜주는 과정에서요. 이걸 다 한글로 쓰다 보면은요, 전산하는데 우리가 찾아보는데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다 코드화 시킵니다. 전산하는 과정에서요, 숫자로 다 코드화를 시켜요. 그래서 소재 지번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토지가 측정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 코드화를 시켜놓은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이 고유번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간쯤 보면 하단에요, 고유번호라고 해서 참고표 나와 있죠. 자,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고유번호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소재를 가지고요, 10자리를 가지고 코드화 시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울시는 몇 번, 경기도는 몇 번 해가지고 번호를 만들고요. 서울시 안에 여러 가지 구가 있으니까 구마다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구를 가지고 또 코드 번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안에도 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각각의 동으로 어떻습니까? 코드 번호를 만들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읍면, 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군도 나오고 읍면, 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요. 이런 소재를 가지고요, 10자리로 코드 번호를 만듭니다. 10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은 고유번호는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예요.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한 번호를 만드는데, 자, 그 고유번호는요, 행정구역, 이게 소재예요. 행정구역으로 10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소재가 되겠죠. 소재. 이게 행정구역이 되는 거죠. 행정구역이 되고, 이제 이게 소재가 되겠죠. 소재를 가지고 16자리의 코드 번호를 만듭니다. 밑에 얘가 있죠. 그래서 시도 가지고 2자리를 만들고요. 시군구를 가지고 3자리를 만들고요. 읍면동을 가지고 또 3자리, 또 마지막 시골 같은 경우는 리를 가지고 2자리 해가지고 총 10자리로 행정구역을 가지고, 이게 소재가 되겠죠. 10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번을 가지고요, 총 8자리를 만듭니다. 8자리. 자, 아직 우리나라 지번은 본번이 10,000번까지 들어간 건 없고요. 부번도 10,000번대가 없으니까요. 이 지번을 가지고 총 8자리를 가지고, 이 지번이 되겠죠. 지번을 가지고 총 8자리를 코드 번호를 만듭니다.
그럼 8자리면요. 앞에 4자리는요. 본번을 나타내고요.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냅니다. 이거 본번, 부번이에요. 자, 그러면 100의 13번지는 어떻게 적느냐면요. 100이니까 0, 1, 0, 0 이렇게. 본번은 100번. 0, 1, 0, 0. 만약에 1000번이면요. 1, 0, 0, 0 이렇게 하겠죠. 35의 13번지면요. 0, 0, 3, 5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 13번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13번이니까 0, 0, 1, 3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우리가 행정구역의 코드번호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코드번호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10자리로 만들어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번을 가지고 8자리로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유번호를 보면 다른 거 몰라도 지번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이거는 100의 13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유번호는 18자리로만 만들어지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지번을 쓸 때요. 지번을 쓸 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어떻습니까? 산 13의 1, 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번호를 이렇게만 해버리면은요, 이것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쓸 때는요, 앞에 산자를 붙여가지고 구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산에 해당하는 번호가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토지가 과연 토지대장에 등록됐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됐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번호 하나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대장 구분 표시가 되는 거죠. 대장을 이제 구분 표시가 돼요. 어느 대장에 등록됐느냐 해가지고요. 여기가 1로 돼 있으면요. 이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고 2로 나오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고 만약에 3으로 돼 있으면요. 토지대장 지적도뿐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가지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은 3으로 나옵니다. 대장 구분 표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고유번호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표 위에 보시면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가 한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 구분 표시해 가지고요. 밑에 대장 구분 표시 밑에 표가 또 하나 있죠. 1은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2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자, 3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없지만 3 한 다음에 3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다. 그러면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로 돼 있으면요. 오른쪽에 지적공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2로 돼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밑에다가 빈칸에다 3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는 토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된 지역입니다. 등록된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에서는 대장이 기본적으로요. 토지대장이 나오고요. 토지대장 지적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플러스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다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다고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토지대장 지적도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장부가 3으로 되어 있으면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가 한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8자리가 있다는 거죠. 지번이 8자리. 그래서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이제 부번이 됩니다.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앞에 4자리는 본번이고 뒤에 4자리는 부번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000 되는데 여기다 숫자를 아무 여러분 살고 있는 지번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유번호는 뭐로 만듭니까? 소재, 즉 행정구역과 지번, 그 다음에 대장 구분 표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유번호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지목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지목 이런 걸 가지고는 고유번호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목 이런 건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위에 그 고유번호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이 고유번호를 보고 우리는 소재라든지 지번, 또 대장 구분, 어디에 등록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은 소유자나 지목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장 5가지에는 이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만들어진요. 고유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고유번호 19자로 되어 있는 고유번호가 되겠죠. 총 19자로 되어 있는 고유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도면은 우리가 도면 2가지 지적도 임야도에는 그럼 여기도 고유번호를 적느냐? 우리가 앞에서요. 도면, 지목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도면은요. 공간이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거기에 지목 한 단어 쓰는, 지목을 쓰는데도 어떻습니까? 칸이 넘어갈까봐 한자만 쓰는 거죠. 한자만. 부호로 한자만 쓰는데 고유번호 19자리를 도면에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9자리 되는 것을 그 좁은 공간에다 도면에다는요. 고유번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는요. 도면에는 기록되지 않고 대장 5가지만 등록됩니다. 그럼 대장 5가지에는 고유번호가 기록되고 또 뭐가 기록되냐면요.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 이 지역의 대지권 등록부가요. 총 500장이 있습니다. 그럼 500장을요. 알기 편하게요.
1번부터 500번까지 대지권 등록부에 페이지 번호를 적습니다. 자, D장에 붙어져 있는 페이지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번호라고 합니다. 장번호. 그러니까 여기서 장이라는 건 앞에 D자가 생략되는 거예요. 장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토지대장이 이 지역에요. 1000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이 1000필지가 있으면 1000개가 있으면요. 1000장이 있겠죠. 1000장이 있을 테니까 1번부터 1000번까지 페이지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이거는 토지대장의 장번호. 또 이 지역에는 공유지가 100필지가 있어요. 그럼 공유지 명부가 100장이겠죠. 그럼 100장이면 1번부터 100번까지 페이지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장 페이지 번호, 줄여서 장번호라고 합니다. 장번호. 이 장번호하고 고유번호는 구별되죠. 고유번호는 19자로 되어 있는 그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고요. 장번호는 그냥 페이지 번호예요. 대장 페이지. 우리가 책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밑에 페이지 번호가 붙어 있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에는요, 대장에는 대장 페이지 번호를 붙이면요, 도면에는 고유번호 19자를 붙이진 않지만은, 도면에는 도면 페이지 번호를 붙입니다. 이것을 도면번호라고 해요. 도면번호. 자, 도면번호는요, 자, 보죠. 도면은 뒤에서 자세히 또 볼 겁니다. 도면번호는요, 만약에, 여기가 서울시 서초동이라고 해보죠. 서초동. 서초동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러면 넓은 이 서초동을요, 한 장의 지적도로 좁은 아주 작은 동네 같은 경우는 한 장의 도면 안에 다 집어넣어 볼 수가 있는데, 동네가 굉장히 넓으면은요, 지적도는 기본적인 축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장의 도면에 다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면화 시키려고 했더니 이것이 한 장에 다 못 들어가고요. 결국은 16개의 도면을 만들었어요. 16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16개, 16장의 도면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서초동은 총 몇 개의 도면이 있어요? 16개의 도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서초동에 16개의 도면이 있으면 이 도면에 어떻습니까? 또 번호를 붙여야 되겠죠. 바로바로 우리가 대장 페이지 번호 붙이듯이요. 그래서 1번 도면, 2번 도면. 근데 도면은요, 1번, 2번 하지 않고 1호 도면, 2호 도면 합니다. 3, 4, 5, 6, 7, 8 해가지고요. 3, 4, 5, 6. 여기 6번, 6호 도면, 여기 7호 도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면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각 도면마다. 그러니까 16장으로 되어 있는 도면이다 그러면은 도면 번호를 붙여 놓는 거죠. 그럼 어떤 토지가요? 이렇게 6호 도면 여기에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의 도면을 보고 싶으면 6호 도면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봐서는요, 토지대장을 딱 보고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을 보고 이 토지의 경계를 보고 싶으면은 지적도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몇 호 도면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적어져 있지 않으면, 토지대장이 적어져 있지 않으면요, 도면을 전부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을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이 도면 번호는요, 이 도면에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플러스해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면서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토지대장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은요, 그 토지 모양, 해당 토지 모양은 알 수 있어요. 그 부호도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토지의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인접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 모양을 보고 싶으면 결국 도면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는 것이냐 라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돼 있어야 이걸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가겠죠. 자, 그러면은 장 번호는요, 대장 5가지만 등록되고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건 대장 페이지 번호니까. 그럼 도면 번호는 도면 2가지에 등록될 텐데 도면 2가지에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더해가지고요, 이 3가지에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도면 번호도 결국 어떻습니까? 5가지에 등록되는 거죠. 자, 장 번호도 5가지고 도면 번호도 5가지인데 등록되는 장 번호 틀리죠. 장 번호는 도면 2가지에 등록되지 않고 대장 5가지만 등록되는데 도면 번호는 어떻습니까? 도면 2가지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니까 공유지역 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어떻습니까? 대장이기 때문에 장 번호는 등록되지만 도면 번호는 따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또 도면 2가지는 도면이기 때문에 장 번호는 등록되지 않고 도면 번호가 등록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거.
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거, 도면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등록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더해가지고 요게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은요, 자, 추가해서요, 두 가지는 좀 기억하죠. 자, 지목하고 축척이 등록되는 장부가 있어요. 지목하고 축척. 자,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목 이야기할 때요, 지목이 등록되는 장부는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도 어떻습니까? 부호의 방법으로 등록된다. 그러니까 지목과 축척이요. 그러니까 지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되고 지적도, 임야도 네 가지에 등록된다. 그러면 이때 축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축척은요.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나와야 되겠죠. 지도가 있는데 축척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등록되고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축척이 등록돼요. 그래서 만약에 축척이요. 토지대장을 봤는데 축척이 6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600분의 1이라는 것만 보고서도 아, 이건 비싼 토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딱 봤는데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싼 토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축척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요. 자, 우리가 지축, 이건 외우셔야 돼요. 지축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래서 지목과 축척 이 두 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가지에 등록된다. 네 자고 네 가지에 등록된다. 등록되는 장부는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요. 각 지적공부의 종류하고 등록되는 사항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도면, 지적도, 임야도는 다루지 않았는데 지적도, 임야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것은 도면을 보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인 장부에 등록된 내용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어떻습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요. 각각의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68페이지 보시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자, 그러면요. 하나씩 이거 칠판을 보면서 하나씩 대입하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 기재상에서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2번 지번. 소재 지번은 지적공부니까 당연히 등록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지목, 4번의 면적이죠. 3번의 지목, 토지대장 등록되죠. 면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 해보죠. 자, 여기에 아무 말이 없으면요.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다 등록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걸 외워놓으면 나중에 공부하기 편할 텐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이 네 가지고,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네 가지하고 오로지 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은 첫 번째가 면적. 여기 하나도 없죠. 면적은. 그래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나중에 제 다음 장에서 토지의 이동을 다룹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어떻습니까? 새로이 저가거나 변경, 말소되는 현상을 토지 지적공부에 기록하는데 이런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토지 이동 사유예요. 이동 사유. 자, 이것도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요. 또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의 등급을 또 기록하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들. 배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에서 특히 면적, 토지 이동 사유 이거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특별히 없는 것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지목, 4번의 면적이 있고요. 자, 5번에 소유자는 기록된다라고 했죠. 소유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오른쪽에 있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기록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죠. 자, 대장이기 때문에 토지의 고유번호 기록되겠죠. 고유번호 기록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 이게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니까 도면번호를 말하는 거죠. 도면번호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장번호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장번호. 장번호. 대장이니까 장번호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 기록된다고 했죠. 지목과 축척 기록된다고 했어요. 축척 기록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3번은 토지 이동 사유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변경일과 그 원인도 적는다고 했죠. 이게 세트로 기록이 됩니다. 소유자를 적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등급, 그 다음에 6번에 개별 공시지가.
자,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서는요, 세트로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세트예요. 소유자가 기록되면 세트로 기록된다. 또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세 개가 세트로 기록되고요. 좌표를 기록할 때는 좌표, 부호, 보도가 세트로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적공배는 두 가지가 세트로 무조건 기록되고, 대장 5가지에는 고유번호하고 장번호가 세트로 당연히 기록되고, 도면에는 고유번호는 없지만 도면번호가 당연히 기록되고, 다만 도면번호는 이 세 가지도 기록되고요. 지목과 측척이 기록되는 건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기록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다 또 기록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공유지원명부를 보죠. 자, 개념 보시면요. 자, 공유지원명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한 필지에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둔다는 거죠. 2인 이상이면. 자, 그러면 공유지원명부의 등록사항을 보죠. 자, 이거 보죠. 자, 공유지원명부는요. 자, 이것은 지적공부이며 대장이기 때문에 먼저 소재 지분 기록되고요. 자, 지적공부 공유지원명부가 있는 것은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소유권 지분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유자 기록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록되고요. 자, 소유자가 기록되면 세트로 나오는 것이 변경일, 변경 원인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3번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세트로 기록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른쪽 보시면은 고유번호,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그 다음에 장번호가 기록되겠죠. 고유번호, 장번호. 자,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 대지권 등록부가 나옵니다. 대지권 등록부 등록상을 보죠. 자, 의의부터 보시면요. 대지권 등록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한 필지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 자, 이건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등기부에서 먼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든다. 자, 그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을 보죠. 자, 밑에요. 자, 기본적인 사항에서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지적공부니까 소재 지분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를 두는 이유는요. 바로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한 것이죠. 3번 보시면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이면 세트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하고 건물 명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2번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3번에 건물 명칭이죠. 이게 세트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소유자 기록한다고 했어요. 소유자, 여기도 소유자 기록되죠. 소유자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기록하면 세트로 나오는 것이 변경일, 변경원인 세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5번 보시니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적는다는 거죠. 세트가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이건 대장이기 때문에 고유번호 적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대지권 할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건 대장이니까 또 장번호 적어야 되겠죠. 자, 고유번호, 장번호. 그러니까 4번,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에 장번호 적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유자, 지분도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등록된 사항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은 넘어가시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75페이지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개념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밑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의 수치로 표시한 좌표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좌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적공부다라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곳은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둡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죠. 지적 확정 측량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새롭게 지적을 확정하는 측량을 하게 되고요. 또 축척 변경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 기억하시면 됩니다. 축척이요. 나중에 우리가 축척 변경 시간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너무 축척이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표시하기 힘들면요. 좀 확대할 수가 있는데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자, 이때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 보죠. 자, 왼쪽에 1, 2번. 이건 지적공부니까 소재 지분 기록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이유는 바로 좌표를 적기 위한 거죠. 좌표를 적으면 세트로 나와야 되는 것이 부호, 부호도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4번 보시면 부호, 부호도가 세트로 적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고유번호 나오죠. 자, 이건 기본적으로 대장이니까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를 적는다. 그러니까 1번에 고유번호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 그러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적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면번호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번호가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각각 대장 5가지에 등록되는 내용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칠판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외우면은 2문자로 외우면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칠판을 아예 이해를 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자, 71페이지 보시면 지적도면 해서 지적도 임야도가 나옵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은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기억할 거예요. 그림. 자, 이것만 이제 기억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어떤 그림을 보냐면요. 이것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들은요.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연상하세요. 그림을. 자, 그래서 72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지적도에 가지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도를 맨 왼쪽 보시면요. 왼쪽에 십자가 모양의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요. 용인시의 운학동 지적도로 나오죠. 용인시의 경기도 용인시 운학동이죠. 운학동 지적도라고 합니다. 도면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 자, 요게요.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됩니다. 지적도의 명칭이에요.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다. 여기까지 우리는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제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명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좌표라고 돼 있죠. 좌표. 자, 이것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적이 지적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적도. 자, 한 페이지 앞으로 와가지고요. 일반적인 지적도나 임야도에는요. 위에는 71페이지 위에는 임야도, 하단은 지적도 있는데, 자, 임야도와 지적도는 어떻습니까? 임야도, 지적도 쓴 다음에 옆에 아무 말이 없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 안 써지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만 특별히 이렇게 좌표라고 나옵니다. 좌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용인시 운학동 지적도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의 소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용인시 운학동이 소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도 제명 안에요. 이 토지들의 소재가 나오는 거죠. 소재가 알 수 있고요. 이 토지들의 소재를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시면요. 자, 20장 중 제8호라고 되어 있죠. 20장 중 제8호.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용인시 운학동은 총 20장으로 지적도가 됐는데 그 중에 8호 지적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면번호가 되겠죠. 도면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축척이 나오죠. 축척이. 자,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반듯하게 되겠죠. 자, 이런 곳은 축척이 보통 5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축척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도면번호가 8호가 되면은요. 8호가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 십자가 표시를 보면 여기가 8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8호 도면이기 때문에 8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8호 도면을 보고요. 근데 이 도면을 보고 이 아래가 궁금합니다. 아래를 20장으로 됐는데 아래가 궁금해서 다음 지적도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19장을 다 찾아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요. 다음 지적도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적도를 보면요. 아래를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13번. 아래를 보고 싶으면 13번 지적도를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적도의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번 지적도를 보라고요? 몇 호 지적도? 9호 지적도.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 표를, 그림을 보면서 다음 지적도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지적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색인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색인도.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색인편이 있죠.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색인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바깥쪽 테두리 선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그래서요. 이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그래서 이걸 도곽선이라고 합니다. 도곽선. 도곽선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곽선을 보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숫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자, 이 숫자들은요. 도곽선 위에 있는 숫자라 그래서 이것을 도곽선 수치라고 해요. 도곽선 수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치는 뭘 나타내 주냐면요. 우리가 축척이 500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실제 거리. 실제 거리 알기 힘들죠. 지도만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자, 우리가 도면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거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메타가 되겠구나.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메타가 되겠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실제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각선 수치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지적도를 만들 때는요. 모두 일정한 어떻습니까?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도면을 만듭니다. 여기 숫자는요. 일정한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요. 거리고 여기는 미터 단위입니다. 미터 단위. 자, 그러니까 왼쪽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지만 왼쪽 보면요. 이거는 114000이니까 이거는 114,000 4,000m라는 거예요. 거리가. 근데 이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114,200이라고 되어 있죠. 114200. 그러면은 여기까지 거리는 114,200m고 여기까지는 114,000m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라는 거예요? 200m라는 거죠. 200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거리가 200m니까 아 그러면 이게 눈짐작으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아래까지는 몇 m가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보니까요. 294 150 이렇게 되어 있죠. 294 150. 근데 왼쪽 아래는요. 294 000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라는 거예요? 152m라는 거죠. 150이죠. 그러니까 150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m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 거리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요. 이렇게 도각선 옆에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도각선 수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들어갔더니요.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77-77에 6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뭘 나타내겠습니까? 요것은 뭘 나타내죠? 이것은 지번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 지번 옆에 있는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지목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지번과 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이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 선들이 바로 경계를 나타내겠죠. 경계가 나오는 거죠. 경계가. 자, 그러면은 이게 경계와 지번, 지목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이 선 위에 깨알 같은 글씨가 써져 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뭐 이게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뭐 25.10 이렇게 되죠. 뭐 25.10, 25.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이것이 메타 단위입니다. 그래서 25.10m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요. 이것은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럼 25.10m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25m 10cm라는 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좌표로 등록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25.10m라는 것은 25m 10cm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 우선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자, 경계점 간의 거리는요.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적도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요. 앞의 지적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앞의 지적도에는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타나지 않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좌표에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만 경계점 간의 거리가 기록이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기셔서요. 오른쪽 하단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자, 날짜가 있고 그 밑에 어떻습니까? 이 도면에 의해서 이 도면으로 어떻습니까?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말도 어떻습니까? 앞에 도면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도면에만 이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라고 써져 있죠.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라는 뭐예요?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니까 면적을 측정하려거든 다 좌표로 측정해야 되지 도면으로 측정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도면으로, 좌표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도면으로 측정할까봐 우려해서요. 여기다 아예 적어놓기까지 한 거죠. 절대 도면 위에서 측정하지 말아라. 항상 좌표로 측량해라 이거죠. 일부러 좌표를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말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도면에만 특별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면과 다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에서는 특히 이 세 가지가 더 추가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가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또 등록되는 것이 오른쪽 보면은요.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게 8, 9, 10 이렇게 써져 있죠. 8, 9, 10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뭘 나타내냐면요. 이것은 일반적인 지적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안에 없으면 표시가 안 될 텐데 이것은 이 지적 측량을 할 때는요. 측량 기준점이 있어요. 측량 기준점. 바로 이것은 측량을 할 때 그 측량 기준점을 말합니다. 지적 측량.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말해요. 지적 측량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자, 지적 기준점으로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적 도군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들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도면에 등록되기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도면도 등록이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지적도에는 이게 안 나타났으면요. 앞에 있는 지적도 안에는요. 측량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지적 기준점도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등록되는 것이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지역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토지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이 토지 소유자가 을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에는요, 건축물은 등록이 안 돼요. 건축물은. 자, 건축물이 등록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토지에요. 건물을 지었어요. 실제 토지라고 해보죠. 실제 토지. 그러니까 여기 필지가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제 토지예요. 근데 실제 토지는 금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금은 그어져 있지 않고 실제 토지는 이제 여기가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을의 토지인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자, 건물을 지었는데 을이 보니까요. 이 건물이 토지의 경계를 넘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왔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야, 너 내 토지 땅을 밟고 들어왔으니까 치워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경계를 안 넘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을이 넘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건축물이 과연 이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는 실제 토지에는 금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도면을 들고 옵니다. 도면을 들고 와서요. 도면을 여기다 딱 놓고요. 실제 토지 와가지고 한 사람은 도면을 보고요. 한 사람은 건물 앞에 가가지고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보는 거예요. 도면을 들고 와가지고요. 과연 이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확인하기 위한 측량, 이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적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현실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게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요. 이때 현황이라는 것은요. 결국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위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건물의 위치가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그래서 측량을 해봤더니요. 경계를 한 30cm를 넘어섰더라 이거죠. 3cm 넘었습니다 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이 도면 위에다가요. 정확하게 이 위치를요. 제도를 해가지고 정확히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의 위치는 등록이 안 되지만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 등을 했을 경우에는요. 때로는 이 건축물의 위치죠.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 등의 위치도 때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도 합니다. 도면에 등록되게 돼요. 이것은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위치 등도 때로는 등록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총 등록되는 사항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은요, 옆에다가 쓰면 되는데, 건축물 등의 위치는 따로 그림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그리시면 돼요. 하나를 그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다 그려놓고 건축물 등의 위치도 등록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위치.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잘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나 건축물 등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등록되는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밑에 지적도의 등록사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일반적인 기재사항에서요, 이거는 지적 공부니까 소재 지번 당연히 등록되고요. 자, 지목이 어떻습니까? 지목이 부호의 형태로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 등록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요. 지적 도면의 색인도 등록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의 제명 및 축척. 여기까지가 우리는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축척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도각선과 그 수치 등록되고요. 4번 보시면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가로 읽어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지역. 이 지역에서만 경계점 간의 거리도 등록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 위치. 바로 이거죠.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도 등록이 될 수 있고요. 6번 보시면 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도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등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 특히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등록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보시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 끝에, 도면의 제면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도 적는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시행지역에서는 좌표가 나오고요. 또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요. 자, 이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에 뭐도 적습니까?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는 이 세 가지가 추가로도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요, 7가지 지적 공부와 지적 공부에 각각에 등록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대장 5가지 등록되는 사항은요, 우리가 아까 이해를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도면을 상상을 하면서요, 도면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서 등록되는 사항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안 되고요. 대장은 이해하시고 도면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은 오래 남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지속이 되는데 단순히 두 문자로 외우려고 하면은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이해와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지적 공부의 종류와 등록 사항만 보고요. 76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서 뭐 복구라든지 또 79페이지 보시면 지적 전산 자료에 관한 문제, 81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사항들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이 정도만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이어서요, 지적법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